돈 앞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한 가지 게임을 해보려 합니다. 일종의 머니 게임이죠. 게임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됐습니다. 모두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합니다. 10만 원을 두 분이 나눠 가지시는데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실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비율을 제안받으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겠다 하시면 그 비율대로 그냥 진짜로 나눠 드릴 겁니다. 네. 그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되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부하면 둘 다 못 받습니다. 저한테 다시 20만 원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0만 원을 드리는데 한번 세어보십시오. 10만 원이 맞는지. 10만 원 맞습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비율만 5대5. 네. 5대5로 나누고. 자, 그러면은 5만 원, 5만 원이 되겠네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대5로 나눠서 두 분이 나눠 가지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네. 이제 간단하죠? 5대5로 나누겠습니다. 돈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5대5고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네, 네. 그러면 비율대로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부권이 있을 때 대체로 절반씩 나눴습니다.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예상 가능한 선택이었죠. 이번엔 게임의 룰을 바꿉니다. 이젠 상대방의 거부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게임입니다. 두 번째 게임도 이제 10만 원으로 합니다. 이제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냥 비율을 나눈 대로 그냥 받기만 해야 됩니다. 네. 자, 이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혹시 게임은 이게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아, 마지막 게임이에요? 네, 거부권이 없으시다고 하죠. 거부권 없습니다. 이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입니다.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누시겠습니까? 영 대 10으로. 0대 10으로.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만 원, 0원. 네. 네, 네. 제가 다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10대 0의 비율로 네. 나누겠다. 네. 그럼 다음 진짜? 전 이번에 그냥 5대5로 5대 5로 나누시겠습니다. 네, 10만 원 챙기시고 0원 주시고. 네, 게임이 끝났습니다. 0원 끝났습니다. 네, 게임이 끝났습니다. 10대 0을 하셨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 다음 번이 없고 끝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이제 가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인 결정이지 않나 생각했어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음. 저라면 그래도 5대5로 나누지 않았을까. 이 상황에서도 네. 5대 5로 나누셨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가 번 수익도 아니고 그냥 떨어진 행운이니까 그렇죠. 그런 행운은 나눠 가지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상대방의 거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하면 제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10대 0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게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보복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설마 그러실까 하셨는데 네. 멋있으시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이 게임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고안한 독재자 게임입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거부권이 없을 때 평균 72%를 내 몫으로 챙겼습니다. 서울에서의 결과도 비슷했죠. 여러분이라면 얼마의 돈을 내 몫으로 남겨놓으시겠습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Money, money, money comes to m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in my life. If you don't have even a dollar or something, you can't do anything literally in our world. 5천만 원이 있으면 그 사람 발바닥에 뽀뽀할 수 있습니다. 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ove is better than money,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re's no money and nothing without love is gonna last. 돈은 있어야 돼. 哪怕是君子，他也是需要钱来进行生活的。 is power. Because in this world, in the capitalism society, when you have money, you have everything. I guess. 우리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뇌에 있죠. 돈을 얻으면 뇌의 측좌액이 활성화되고 쾌락의 물질 도파민이 뿌려집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을 한 것처럼 뇌가 상을 주는 겁니다. 반면 돈을 잃으면 편도체가 활발해집니다. 내 몸이 다칠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뇌가 공포의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뇌는 음식이나 섹스처럼 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인간이 돈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오히려 그 마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돈의 마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만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제 게임 상대인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함께 인간이 지닌 돈의 감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대하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Money is this amazing thing that it does lots of wonderful things, but also has a lot of challenges. And I think there are kind of two big questions. The first one is our mind wired to help us deal with money? Yeah. And the answer is basically no. The question is, are we getting better or worse? And the answer is we're getting worse. Not because our mind is getting worse, just because the complexity of money is increasing.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쓸까요? 지금부터 한 실험을 통해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I want you to write the last two digits of the Social Security number. Okay, now think about that number in dollars. And now we have a few products here. Would you pay the price set up by your Social Security number for that product? Yes or no? Just write Y or N. 먼저 참가자들에게 각 물건을 자신의 사회보장 번호에 있는 숫자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지 선택하게 합니다. The next part is going to be an auction. Please write those 5 numbers down for each of those products.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은 비의식적으로 물건 가격을 어떤 숫자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가 높은 참가자들은 평균 75% 더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사회보장 번호와 상품 가격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말이죠. And the question is your amount going to be influenced by that amount? 배가 닻을 내려 정박하듯 우리의 뇌도 무언가에 묶여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물건값이 적정한지 결정할 때 엉뚱한 숫자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이것을 행동 경제학에서는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세일 광고판에 세일 전 가격을 표시해서 자연스레 가격을 비교하게 한 것도 이 효과를 노린 거죠. 이렇듯 인간은 합리적으로만 결정하지 않고 우리 뇌에 닻을 내린 어떤 무의미한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Do we have rational brain enough to handle money? The answer is no. I think our task now is to figure out how do we design better money thinking tools. 인간은 왜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걸까요? 현대인의 뇌는 사실 20만 년 전 수렵 채집인의 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 옛날 인류는 먹잇감이 보일 때마다 사냥해야 했습니다. 본래 고기란 건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속 사냥했습니다. 현대인의 뇌는 돈을 마치 고기처럼 다룹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건 썩지도 않고 무한대로 저장도 가능하죠.
게다가 돈은 스스로 몸집을 불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냥감을 쫓던 오래전 인류의 마음을 여전히 그대로 뇌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 돈을 쫓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돈을 향해 질주할 뿐입니다. 이 경주에서 앞선 이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백만장자를 넘어 막대한 부를 가진 부자, 슈퍼리치들을 취재합니다. 한 14년간 부자들을 한 주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CEO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한 1000명 이상은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선 돈을 얼마나 가져야 슈퍼리치라 불릴까요? 언제든지 뭐 한 10억 정도는 당장 이렇게 은행에서 떼올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보통 은행권이나 저희나 다 부자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슈퍼리치들은 조금 더 그 자산, 특히 그 현금성 자산이 한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런 분들을 이제 슈퍼리치라고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라면 돈의 씀씀이도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100평 이상의 자가 주택 혹은 그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억 원 이상의 부엌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분들, 롤스로이스라든지 차량 한 대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평균 밥값은 15만 원 정도, 월 1,400만 원 정도 쓰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건 때론 인간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는군요. 취재 중에 만난 몇몇 부자들에게서 그는 위험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말투나 행동이나 지시형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이제 참모라고 두시는 분들은 이 부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듣는 채널들이 계속 협소해지잖아요. 협소해지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 논리가 점점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CEO 갑질 사건으로 벌어졌을 때도 그 당시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돈을 다루는데 서툽니다. 많은 돈을 감당하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일까요? 인간은 돈을 많이 가지면 종종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세계에서 슈퍼리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죠. 미국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본 전문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Biking my way home, I came to a four-way stop sign like this. I waited. I was in the intersection, and a big black Mercedes rolled up and just rolled through the stop sign and almost hit me. But I was thinking, this is exactly what we're studying in the lab, which is wealth and privilege make you avoid the law at the cost or expense of other people. 그는 보행자 구역에서 차들이 얼마나 정지선을 잘 지키는지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조사처럼 보이는데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So what do you record here? Yeah, so this is a four-way stop sign, and so the rule is if you get there first, you get to go first if pedestrians aren't in the way. So what I'm recording is times when a fancier car arrives later than somebody who's already waiting and cuts through that person. 이 연구에서 그는 자동차 가격과 교통법을 지키는 것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who is more likely to drive through the pedestrian zone with the pedestrian waiting there. And what we found is that drivers of really inexpensive cars who don't have a lot of wealth stopped 100% of the time. They stopped. Drivers of really fancy cars drove through the pedestrian zone over 45% of the time. Oh my God!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수록 정지선을 무시하고 지나갔죠. 비싼 차일수록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And if you have wealth and privilege, you don't play by the rules. Wow. How we can interpret this result? What makes that difference? Time and time again, our research shows that people with wealth and privilege are less likely to play by the rules and more likely to break the codes. We studied something called the vagus nerve, which is a large bundle of nerves that wanders through your body, slows your heart, helps you connect and sort of see other people. And we found that if you're really wealthy, you don't have as strong a vagus nerve response when you're listening to other people. So the parts of your brain that help us empathize are shut down when you feel powerful, you have privilege and wealth. You are more attuned to how other people, situations can allow you to gratify your desires, right? So rewards, personal rewards just are bigger and seem more important to you, and that makes us really impulsive. So once you put those together, like less empathy, you're more impulsive in going after rewards, you get into a lot of trouble. Yeah. I see. Yeah, we can imagine.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필요하죠.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질수록 공감세포가 둔해진다는 건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의 피라미드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0.9%가 전 세계 부의 43.9%를 보유하고 있죠. 반면에 절반이 넘는 56.6%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1.8%를 갖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숫자를 눈으로 확인할 때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My name's Johnny Miller. I'm a photographer. I first bought a drone because I wanted to explore what the drone would give me as far as a new perspective. I studied anthropology at the University of Cape Town. And so when I got to Cape Town,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I saw was how separate everything was. Racial groups living side by side, but they were separated by roads or infrastructure. I wanted to try to explore what inequality would look like from the drone's perspective. And that's how Unequal Scenes started. And they don't know what the real inequality looks like on the ground, right? When you see it from the drone, when you see those shacks next to the mansions, it's impossible not to think, is this something that I'm complicit in? Like, is there something that I'm doing that's making this even worse?
And then something happened in the late 1970s, something happened around 1979, 1980, where wages started to stagnate. The super rich, so the CEOs and the people in charge of big corporations, started to get really, really, really rich. They know that it's really bad. They know that it's getting worse. I don't know if they do, honestly. I think inequality and extreme inequality is one of the most terrible things that's happening to the world right now. It's not that it happened overnight, it's happen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s to show how bad it really is. You know, my intention was to get people to talk about inequality because I know that conversations about topics lead to actions on topics. 부의 불평등은 어느 나라도 예외 없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도 그렇습니다. 경제학자에게 한 번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가요? 불평등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불평등이 심해지면 기본적으로 성장 내지는 번영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받아오는 월급, 그게 사실 노동소득인데 사실은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은행에 저금을 했을 때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자뿐만 아니라 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소득을 받을 수도 있고 집값이 뛰어서 팔면은 사실은 소득을 더 얻게 되니까 그런 소득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해서 늘어나는 소득보다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소득은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본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불평등이 높은 나라에서 살인율이나 뭐 감옥 수감률, 영아 사망률이나 아니면 약물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그런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혹은 개인의 건강에도 사실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我覺得就香港即係點啊？有啲人有錢嘅就當然係好好啦。有錢然後佢嘅生活好嘅就係天堂啦。我哋呢啲啊，差唔多一半係好似地獄咁樣啦。就我而家住嗰度咧，連埋我本人咧就係6個，即係有6個單位。我2011年開始咧就喺呢度住㗎啦，住到今時今日。個洗手間啊，同埋個廚房都相當，即係都幾大下嘅，係共用嘅。即係都可以講得話，即係非常之惡劣㗎。咁又嘈吵啦，咁實嘅環境啊，間屋裏邊嘅室內裏邊咧，即係完全就個空氣好混濁啊，咁所以咧個人都住得唔係咁舒服㗎。都冇所謂嘅，呢個社會上係嘛？亦有窮人，亦有富人係嘛？自己嘅運數唔濟呢，就叫做乜？
咁話分幾頭講喎，天堂咧其實咧全世界到處都有天堂，係嘛？只要你自己努力，加上你啲運數好，咁就係上咗天堂啦。等於嚇，如果你運數唔好咧，就算你去到天堂，一樣都係地獄，係嘛？自己時運不濟。寄望咧，係嘛？有生之年，身體健健康康咯，冇乜病痛咁係嘛？幾時去嗰啲就唔理佢啦，係嘛？最緊要咧冇病痛，一去就去快啲，係嘛？就係咁簡單，寄望就係咁簡單。If you don't have money, you are just focused on your day-to-day living. Well, it's just every month it's sort of like terrifying. It's like measuring it down to the last $2 just to make sure all the credit card bills get paid off in full. For me, if I don't even have money, I don't even think I will make a decision that has to do with like financial decision.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거의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한 보름여간 술로 좀 밤을 지새웠고요. It gives irritation as well as low feeling without money. I feel like the rat trying to find the cheese before the time clock ends, you know what I mean? It's just like 이걸 사면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카드값 계산하고 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이 황금들판은 돈과 우리 뇌의 놀라운 관계를 알려줄 겁니다. 한 해 농사를 거둬들이는 추수철. 농부들은 1년 수입, 즉 연봉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추수 전후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농부의 뇌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농부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추수를 하기 전과 후에 인지능력 테스트를 했죠. 추수 전 돈이 없을 때와 추수 뒤 돈이 있을 때 뇌 활동을 비교했는데요. 추수로 돈이 넉넉해진 농부들은 전과 달리 논리력과 인지조절 능력 테스트에서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골랐습니다. 그 결과 추수 전후 농부들의 IQ는 약 13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와 정상인의 인지능력 차이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인 걸까요? 돈에 영향받는 우리의 뇌, 그 이유를 들여다볼까요? 뇌는 돈을 식욕, 성욕처럼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취급하죠. 뇌는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결핍되면 돈만 쫓아서 행동하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간의 뇌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가난이 아이들의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 빈곤층 아이들의 뇌 발달을 2년 넘게 연구하는 중입니다.
And they'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children growing up in very, very poor countries, like Bangladesh would be an example. On average, their families made the equivalent of $1 or $2 US dollars a day, and lived in a whole family of 5 or 6 or 7 might live in one room with one bed, a room that would be smaller than my office. Dirt roads, very bad air pollution. Children have high levels of illness, many, many illnesses. So we are doing a study, we've been there now for a number of years, where we're looking at different aspects of brain development. Did you find something in that area? What we're finding is intriguing but also very sad. So by the time children are 3, their IQs are already considerably lower than what we would expect. Imagine if 100 is the average IQ, these children are probably closer to 85 or so. But more importantly, we find that as early as 2 months of age, they already have less gray matter. A loss of gray matter basically means, if you use a computer analogy, is your CPU has been diminished, right? Your brain's processing power has been diminished. And if that's the case, then you would expect, as we find, it results in children with diminished intellectual ability. And as a result of that, that can have an impact on the next generation, because those children are reared differently, and they in turn rear their children differently. 가난이 아이들의 뇌에 미친 영향은 부유한 나라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보스톤의 빈곤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뇌 발달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Usually families that don't have a lot of money, don't have a lot of education, and have very high levels of stress. And we see the babies at 2 months, and then at 6 months, and at 9 months, and 12 months, and 24 months. So we're following them over time. And one thing we find is that the more stress in the household, the lower the baby's brain activity. In just 2 months of exposure, early as 2 months is very concerning, right? Because that means to a high stress, poor environment, there's already an effect on brain. It doesn't matter in whatever country you're living in, children growing up in low resource settings often do not have access to resources like healthy nutrition, but also those same settings seem to have a great deal of stress. So it turns out this is universal. We need to come to grips as a society and decide, is it fair to have people growing up in abject poverty whose children don't thrive and develop like other children? I personally don't think it is fair, and I think we need to reduce those social disparities. 아이들의 뇌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로서 부의 불평등을 그저 경제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이들의 뇌조차 빈곤하게 한 이 현실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야말로 인간을 생존케 한 힘이며 오래전부터 우리 뇌에 저장된 깊은 본성일 겁니다. 인간의 오랜 본성을 찾기 위해 저는 한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종에서 우리와 공유하는 감정을 분석하고 실험하는 연구자입니다. You devised famous experiment involving the cucumber, grape, and monkey. So it's very impressive. Would you introduce what it is? We developed a very simple task. What happened? Okay, the monkey gives us a rock and gets a piece of cucumber. And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eaten. So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good. Grapes are 10 times better than cucumber for them. The other one is going to give us a rock, which is the task, and gets a grape. And the one on the left looks at that, then gives us a rock again and gets cucumber again. It's the second time. Now look at the reaction.
And she's very upset about the whole thing. And the one on the right needs to give us a rock and gets a grape again. The one on the left needs to give us a rock and gets cucumber again. And also the second piece she rejects. And in the end, the one on the left will just sit in the corner and will stop working for us. They are very upset by getting less. The one who gets the grape is not upset. And so we were the first to demonstrate that these monkeys have what we call inequity aversion. They don't like inequity between them. I think the sense of fairness in humans is not new. It goes back to this kind of emotions. Many cooperative animals, like social animals, you find inequity aversion. So it is, I think it's related to a cooperative life, and in a cooperative society, you need to share. And if the sharing doesn't occur equally, then you get protest against it. What's the implication underlying this finding? Well, the implication is that sometimes you hear from economists or political people, you hear sometimes that inequity is just part of the capitalist system. The inequity is just part of how the world works. But I think we have a very long tradition, older than our species actually, a tradition that goes back into the primates, other primates, of sharing resources and making sure that everyone gets something. And especially if you have a cooperative society, when people say inequity is part of the system, I say, no, that's probably not how we evolved. We evolved with sharing as part of the system.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머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대방이 거부권이 있을 때 대개 돈을 절반씩 나눴습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봤달까요? 하지만 남다른 제안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돈을 네, 재영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몇 대 몇의 비율로 두 분이 나누시겠습니까? 네, 9대 1의 비율로 나누셨습니다. 네. 9대 1로. 네. 제가 본인이 9고, 네, 1. 네. 자, 비율을 9대 1로 나누셨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9대 1과 같은 제안을 받느냐, 거절하느냐. 이 순간 우리 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뇌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뇌가 작동을 했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네. 받아들이겠다. 네. 적은 돈이라도 받는 게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자, 비율을 9대 1로 나누셨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 저는 거부할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겠다. 네. 뇌섬엽이 활발해졌다면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볼 때처럼 역겨움을 느끼고 거부하는 거죠. 비록 돈을 얻지 못하더라도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조건을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도 이 제안을 저한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일종의 괘씸죄 심해서 또 안 받고 10,000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상에 비해서 90,000원에 비해서 한 4만 원 정도면은 받아들였을 텐데 6대 4 정도. 네, 6대 4면 받아들였을 텐데. 네. 근데 10,000원이라도 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이득이죠. 네. 근데 왜 그 이득을 거부하셨을까요? 원래 제 돈이 아니니까. 배가 아팠던 걸까요? 배가 아프기보다는 불공평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 다 돈을 못 받습니다. 네. 제가 돌려받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 저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네. 두 분 다 못 받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공평에 저항하며 생존 확률을 높인 인류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왜 대물림 된다고 하잖아요. If you are born into poor family, you're always going to be poor, and vice versa if you have a rich family. From the latest administration, right, and the bills that they've passed to funnel more money to the top 1% and the wealthy in the U.S. 하여튼 있는 사람이 풀어야지 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봐요. The poor people are not necessarily lazy. In fact, they work a lot. The poorest people you know are working 3 jobs. Their hours are terrible, but they're not getting paid more than, 8 to 15 an hour. 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among the people, which is not really there in this country right now. I mean, I don't know when will it come. 누가 자기 거를 그냥 공짜로 주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If there is a mindset that everything is same for all, there is no need to work hard. Give them something so that they won't complain too much to a point they want to start a revolution. So no question, we have tremendous inequality. We have tremendous inequality in the world, right? But it turns out people don't understand how bad society is. When we did this research a few years ago, the bottom 40% of Americans, people thought that they had about 9% of the wealth. 9%, the bottom 40, right? But in reality, they had 0.3. Almost nothing. 0.3. Yes. How about the richest 20%? The richest 20%, if I remember correctly, had 86% of the wealth. But the bottom 40% have 0, right? I mean, so this is terrible and this is terrible. So the bad news is that we don't understand the world we live in. The good news is that when we think about the question of what world do we want to live, people want a much more equal world. 가난한 이부터 부자까지 5그룹으로 나눈 뒤 현재 얼마나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불평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회에 살고 싶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히 평등한 사회를 바라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불평등한 삶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희망일까요? The answer is yes. And we don't find big differences between Republicans and Democrats, the rich and the poor, men and women. It's much more equal, which means that our ideology about what's a good world, what's a good country, is more similar. Now we need to stop fighting politically and get to doing that. 자본주의 시대. 우리 뇌에 돈이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커지지만 뇌는 돈을 다루는데 허술하고 엉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자본주의가 만든 불평등을 본능적으로 역겨워하고 혐오합니다. 우리 인간은 돈에 대한 탐욕만이 아니라 공정한 나눔의 미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은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